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사도강산 반쪽 추도식 파장, 이기태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사도강산 올해 7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어떤 곳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도광산이 일단 위치한 곳을 말씀드리면 우리 동해를 건너서 이제 맞닿은 곳이 이제 니가타 현이 있습니다. 그 니가타 현의 이제 니가타 항구에서 배로 한 1시간 정도 타고 가면 사도 섬이 있고요. 또 그 사도항에서 또 1시간 또 이동해서 반대편에 이제 사도광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광산이 사실은 에도 시대 1600년대부터 금산으로 이제 금광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금, 은, 동이 모두 채굴이 됩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 때는 금이 주로 채굴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 노동자들이 있었던 그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주로 구리, 그러니까 전쟁 물자에 쓰이는 구리를 채굴하는 그런 광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는데요. 이 사도광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뭐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이제 등재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잡음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정부가 강제 노역에 동원된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측에 매년 추도식을 열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서는 찬성을 한 입장으로 전해졌는데, 첫 행사부터 이렇게 파행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단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에 두 가지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강제 노동을 당한 노동자들의 처한 환경을 기록하는 이제 전시관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가혹한 노동에 있었던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거행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뭐 표면적으로 봐서는 뭐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강제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추도식이나 기념관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계속 나타냈었고, 이번 추도식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아쉬워지는 점이, 정부가 미리 좀 알았더라면 이거를 일본 측에 강력하게 항의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별도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됐었던 거 아니냐, 선제 조치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파행으로 간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입구이나 정무관, 외무성 정무관의 참석 여부였는데, 뭐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무관급 이상을 참석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 측은 거기에 호응을 했는데, 아마도 그 교도통신 기사에 따라서 이 정무관이 2022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조금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추도식과 관련된 내용, 우리 외교부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추도식에서 어떠한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라던가 아니면 그런 강제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지금 등재되고 나서도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파악을 하고, 또 입구이나 정무관이 실제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었는지 그런 정보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는 오히려 한국 측에 부참한 게 아쉽다, 추도식 파행 책임 뭐 우리 쪽에 좀 돌리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생색내기용으로는 자신들이 다 약속은 지켰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기념관이나 추도식 같은 거는 이런 건 다 마련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역시 가장 쟁점은 뭐냐면 강제성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그 사도광산에서 그 노동자들이
어떤 그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감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강제 동원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네. 이것이 사실 1965년대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을 맺을 때 이게 매듭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강제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실 한일 간에 해결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서로의 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러한 강제성을 둘러싼 이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나 아니면 네. 여러 가지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걸 다 했을 때도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뒤늦게 추도사에 관련 내용이 뭐 불참의 주된 이유였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취재 해명이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아까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봤죠. 그러니까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과 관련돼서 약간 촉발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오보로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추도사 내용 혹은 추도식에서의 여러 가지 형식들, 즉 묵념을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좀 별도의 그렇죠. 그런 묵념 같은 이런 세레모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네. 좀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이러한 것을 일본 입장에서는 그 사도광산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00년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선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그 넓은 기간 동안에 모든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그런 어떤 특별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좀 예. 거부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었는데 달리 보면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정부가 좀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시점이나 시기가 좀 지나서 나중에 뒤늦게 좀 방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전 총리를 만나면서 한일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었고 이제 발전하여 나가는 예.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기조를 이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어떤 외교적 그 마찰에 대해서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사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이 주장하는 외교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특히 역사 문제에서 더 이상 중국이나 한국에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미 표명을 했고 그것이 일본 사회에서 하나의 지금 컨센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일 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 강제성을 인정시키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장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태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